자, 이제 민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민법 총칙 첫 번째 주제, 무효인 법률행위 관련한 주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 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상 무효 얘기 나오면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유효하고 취소 얘기 하나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추인 있게 되면 추인한테부터 장래돼서 그것이 유효하게 되게 된다 해서 거기서 같이 이슈 삼아냈던 것 중에 하나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유효행위로 약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무효인 가등기, 유효인 등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서의 체결한 계약이라는 거, 이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게 될 것이고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 요거 바로 역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대리인의 사기에 따른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이것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자, 그리고 4번이 답인가요?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의도라고 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건 유효한 것이 되게 될 것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 약정이라고 하는 거,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그나마 답은 이렇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4번 무권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 중에서 본인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건 이제 유효인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해서 자, 계약의 무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그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관련한 쟁점으로서 본인이 추인을 함에 있어서 조건을 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하게 되면 그런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한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철회하고 그다음에 최고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최고는 선의하기 불문하고 인정됐었고, 철회라고 하는 것은 선이었을 때만 철회가 인정되고, 마지막 자, 무권 대리인의 책임 얘기를 논함에 있어서 면책 사유,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였었거나 또는 저런 것도 있었죠. 자,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볼게요. 자, 갑은 을에게 자신의 엑스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에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을이 이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이게 소위 이제 표현 대리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리권을 주긴 줬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서 일정한 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도 이건 어찌됐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무권 대리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표현대리라고 하는 개념은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더라도 본인에 대해서 일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표현대리. 요즘에 이제 논의 쟁점은 그거죠. 이 표현대리 관련해서 어떤 법률이 무효가 되면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대리 행위가 아닌 경우, 즉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 나타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표현대리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대리인이 지 물건처럼 팔아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표현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권대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일단 문제 딱 보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감을 잡아 읽어보고 막 지문 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1번 지문요. 자, 지금 계약 체결 당시 그 을에게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이제 없음을 알았던 상대방, 자, 병은 무권 대리인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는 거 이렇게 갔었죠. 바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중에 하나 해서 답은 1번은 오른편. 2번 지문이요.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라고 했을 때,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이런 식이죠. 갑이 있고 을이 무권 대리인, 표현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겠네요. 그래서
표현대리인이 될 테고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병의 입장에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자, 계약 체결 당시 그 을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병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계약을 처리할 수 없다 해서 오른편에서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게 된다. 4번 X 토지가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서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해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무효가 되게 되면 어떻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할 것. 5번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간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병이 선의 무가 싫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자,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 무효였을 때 4번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 행위가 아니었을 때 5번 지문. 이때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또 유권 대리일 때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고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살펴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슈.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결국은 논의 핵심 이슈가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표현대리가 인정되느냐 부인되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에 따른 표현대리라든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구성하다가 요즘 문제는 대부분이 유권대리라는 개념. 자, 작년 문제 나왔었잖아요. 유권대리라는 개념하고 표현대리는 양립할 수 없다. 요 쟁점을 갖고 출제가 됐고요. 남아있는 게 두 가지라고요. 무효였을 때 당연히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대리인이 자기 자신의 명의로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때는 갑 본인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해서 자, 표현대리 파트는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출제 쟁점으로 요즘에 삼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갑은 을과 통정해서 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마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거 다 갈 거 없어. 자, 첫 번째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 상대적 무효라고 해서 선의 제3자 보호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라고 하자. 본인과 수익자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은닉행위라고 하는 개념. 자, 증여 유효, 매매 무효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그냥 지문을 읽어 쳐 있고 이러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게 세팅이 돼야 돼. 그래서 자, 갑과 을이 통정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고 자, 이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이제 갑과 을 사이에 이 이전 등기라는 건 이제 통정 서로 짜고 있다고 했으니까 무효가 되게 된다. 근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선의 제3자니까 이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해서 상대적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병이 내막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병은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설령 병 명의로 등기가 다 넘어가 있다 할지라도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물권법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등기 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등기가 무효이게 되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갑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디귿 얘기 먼저 나와야 되고요. 만약 그래서 병의 악의가 입증되게 되면 병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선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걸 틀렸죠? 그래서 선이었으면 어떻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 우리 요약집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 자, 민법 파트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자, 50 몇 페이지 가서 볼까요? 58페이지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 자,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무효에도 불구하고 선의 제3자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악이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얘기고요. 한편 선의 제3자의 범죄 포함돼서는 안 되는 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작년에 제3자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박스형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 또는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구성했을 때 우리가 해당하지 않는 거 2명을 제외하면 무조건 다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게 된다 해서 이때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은닉행위, 증여 뭐가 되고 유효, 매매, 무효에서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것이 은닉행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맞고요. 리을 번 틀린 편에서 답은 지금 틀린 걸 고르셨는가요? 그래서 리을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서 다시 을명의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될 테고요. 병이 악의인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갑이 소유권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병의 악의를 입증을 해야 된다. 옳은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선이 들어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소유권을 과실이 있으면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서 편집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지금 병이 악이었을 때, 병이 악이면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옳은 거잖아요. 병이 악이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렇구나. 지금 참 착각했어요. 병이 악이면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그럼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어. 병이 악이야.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편이라고요. 좀 틀린 걸 고르시죠. 밑에 편집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3번을 리을번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번 하나만 뭐가 됐다? 틀린 표현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시요. 요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지문이 잘못되어 있어서 3번을 리을번 하나로 수정을 하고요. 답은 3번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번 하나만 틀렸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검토드릴 주제 이렇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 우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3개 있었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이렇게 3가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해서 3가지 이슈 잡아내야 되죠.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첫 번째 추삼 한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자료 59페이지 보면 나와 있잖아. 취소권 행사할 수 없는 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경과되게 되면 어떻다?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두 번째,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어떻다?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랄지라도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확정적 유효가 돼서 요거 취소권 행사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 그런 거 있었죠. 바로 취소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정하게 유효라고 생각하고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나중에 말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3가지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거의 도배하다시피 출제가 되는 주제가 취소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무효 맞고요.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됐을 때 그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쟁점 안 됩니다. 세 번째 이슈가 될 것이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취소권자의 범죄는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 착오에 빠진 사람 외에도 이 사람의 대리인이나 승계인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하더라도 다 그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취소를 통해서 얻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 다시 갑시다. 답은 이제 5번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는데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의사 표시를 했다십시다. 얘가 어떻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고
얘한테, 자, 을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 계약을 갖다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돈 달라고 해놓고 돈 주니까 취소권 행사할래,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야. 또는 자기가 알아서 등기 넘겨주고 해서 나중에 취소권 행사를,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취소를 통해서 얻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 자, 얘가 이제 을이 만약에 매수인,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치고요. 이 사람이 매도인이다. 얘가 이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연 중에 추삼 한십 지나버리면 다 취소권 행사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 등이 일정하게 추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고, 세 번째 뭐라고요? 자, 법정 추인이 있게 되면 어떻다?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얘가 계약금을 줬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취소권을 행사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그 계약금 반환 청구권 누구한테 갖게 됩니까? 상대방 갑한테 갖죠. 이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얘기인즉슨 이 계약을 뭘로 만들겠다? 나가리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이전하는,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잔금을 지급했다.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잔금을 지급했다, 자신의 채무를 이행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더 이상 어떻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좀 어렵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 해서, 자, 이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취소권 행사에 제한해서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주제 세 번째 항목 보시겠습니다.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법정된 행위, 예를 들어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한다든가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한다든가, 둘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총 7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갖는 의미가 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사표시거든요.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바로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법정 추인. 근데 얘는 계약금 돌려받을 걸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한다는 얘기는 이 계약을 나가리 시키겠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 추인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의 의미가 뭐라고요? 취소권자가, 일단 포인트가 뭐야? 취소권자가 두 번째, 이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전제를 하고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다? 이 말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법정 추인. 똑바로 외우셔야 돼. 이게 지금 사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을 한 사례인데, 일단 취소권자가 계약을 나가리 시키지 않고 이것을 유효한 것으로 확정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행동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마음 받겠다고 해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얘기는 이거 계약을 나가리 시키겠다는 그런 의사가 전제가 되어 있다. 법정 추인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는데 일단은 다른 것도 빼버리고 법정 추인 사유서 제일 핵심은 누가? 취소권자가. 취소권자 상대방 아니야?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때는 법정 추인 사유가 된다.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일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 외우겠습니다. 공박 플러스 현장 불균형. 두 번째 경솔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경솔이 무경험 둘 중에 하나만 나올 테고, 그 중에서 공박은 심리적 원인에 대한 공박도 포함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자, 대리 행위에 있어서는 본인의 기준으로 공박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자,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 거래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그게 있었죠. 바로 대리 행위에 있어서 무경험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세 번째 이슈. 자, 현장 불균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법률행위 당시에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어떻다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1회차 우리 모의고사 할 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올 거 다 나왔는데 유일하게 안 나온 질문이 뭐가 있냐면, 자, 이 통일을 취한 사람에게 악의가 있어야지, 이걸 이용을 하겠다는 악의가 있어야만 어떻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게 된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갑소유의 자 X 부동산, 이거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야. 그리고 이걸 을이 이 땅 별로 좀 가치는 뭐 공시지가 등등해서 가치는 1억이긴 한데 이게 좀 그래, 그린벨트 이런 거 묶여 있어가지고 앞으로 실제 활용이 마땅치가 않아. 근데 갑이 와서 을한테 얘기한다고, 야,
이거 내가 급해서 그러니까 삼천에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천에 사라. 갑의 궁박이 일단 원인이 돼. 두 번째 현전 불균형. 1억짜리를 삼천에 판다는 것은 현전 불균형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다 보면 투자론 파트에서 사, 금, 유 이런 거 공부하시잖아.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 바로 유동성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지금 돈이 급한데 그린벨 치다 보니까 누가 자 시가가 뭐 1억이 됐든 어쨌든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찾아가서 뭐라고 삼천에 사라 라고 설득을 했다고. 그래서 이거 고민해 보니까 괜찮겠다. 지금 당장 못 써먹어도 샀어 삼천에. 그러고 나서 1년 있다 급하게 이제 자기 큰 불 끄고 나서 갑이 을한테 뭘 얘기한다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주장을 하게 된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왜? 바로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이 사람 얘기는 이 사람 얘기했다고. 야, 너 보나마나 나중에 한 1년 있다가 이 문제 해결되면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 주장할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럴 의사 전혀 없어 라고 이렇게 전제가 깔려 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궁박이나 무경험 등을 이용할 악의가 없으면 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 자 궁박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무경험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대리인에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민법 104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려면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경험이나 경솔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서 이렇게 갔었잖아. 궁박에서 나왔던 것이 뭐야?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리적 원인 이렇게 본심 이따구로 외웠었고요.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거래 경험 부족하고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본심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자 그 다음에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끝머리 뭐라고요? 객관적 가치 해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객관적 가치에서 답은 4번이고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용으로 추인할 수 있는 무효는 저거밖에 없습니다. 통정허위 표시. 우리 시험용으로는 항상 나오는 게 통정허위 표시 어떻다? 추인할 수 있는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살 붙여서요. 자 and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이 이 상대방의 궁박이나 무경험을 이용을 하겠다는 악의가 있어야만이 이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게 된다. 이 정도고요.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 엑스토지에 대해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가장 일반적인 대리행위가 된다. 그래서 갑이 본인이 되게 될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것이 되게 될 테고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뭐가 된다? 상대방이 되게 된다. 그래서 둘이서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미리 그림을 생각해야 돼. 그냥 읽어봐서 안 된다니까. 이렇게 유권 대리에 있어서는 누구 본인하고 누구 상대방 병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본인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기를 병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 계약이 해제 사유이거나 취소 사유 등이 있게 되면 갑은 병을 상대로 해제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좀 더 어려운 거. 만약에 을이 제한 능력자다. 그래서 갑이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대리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똑같이 상대방 입장에서도 병의 입장에서도 누구한테 을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갑에게 해제권 행사할 수 있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대리인의 사기 강박 들어가면 무조건 본인이 선의 무과실 일을 할지라도 상대방은 누구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연결되죠. 그래서 1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했을 때 을은 매매 대금 지급기를 연계줄 권한도 가진다라고 해서 오른편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계약금 중도금을 받을 권한, 대금 지급기를 연계줄 권한 and 거기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2번 지문요.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을은 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안 된다니까. 자 대리인은 어떻다? 해제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대리인은 어떻다고요?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줬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계약을 성립시켜라 이런 취지지 판을 엎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갑이 해제했을 때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병이 해제했을 때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법 파트에서 자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거 주요 쟁점 가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라고 하는 주제 첫 번째 해제권의 행사라고 해서 여러분 자료 해제권 가서 또 봐야 돼. 자 교재 90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해제권 행사 상대방이 열으실 때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해야 된다. 90페이지 두 번째 이행 불능이라든가 또 하나 이슈가 됐던 정기 행위 등에 있어서는 최고할 필요 없이 어떻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요즘에 잘 안 내는 패턴이고요. 세 번째 효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원상 회복해야 된다. 여기서 출제 포인트 자 원상 회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계약금 받은 사람은 어떻다 이자 지급을 해야 된다. 근데 요건 사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묶어서 이 계약 해제권 행사한 사람은 그 외에도 모두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해제당한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해 볼까요? 자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 뭐가 있어서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제라고 하는 거 해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가압 등이라고 하는 거 가압 등 대까지 갔나요? 해서 자 먼저 자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는 거 가등기를 마친 사람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사람 가압류 채권자 그리고 마지막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 이거 꼭 알아야 돼요.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게 가등압대라고 하는 거 가압등대인가 가등압대인가 어찌됐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자 이렇게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이때는 계약 해제 소급표로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다만 28, 29, 30, 3년 동안 연속 나왔던 주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합의 해제라고 하는 거 합의 해지라고 하는 거 계약이 한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쟁점을 28, 29, 30 연속해서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해제 등에 관한 쟁점에서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뭐 대리행위에서는 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셨고요. 넘어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법률행위 대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자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때 그 대리 행위는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갑이 본인 되겠습니다. 을이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가가 1억짜리인데 대리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한테 나 갑의 대리인 을인데 자 2천만 원에 이걸 사라 라고 하는 거 나중에 내막을 알고 보니까 계약을 성사시키면 갑은 을한테 수고료로 1,000만 원 주기로 약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가 무조건 계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1억짜리를 2천에 팔아버린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을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이것은 대리권 남용에 해당이 될 텐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 무효. 본인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 나왔어?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나왔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자료 가서 또 비진의 의사표시 가서 외워볼까요? 해서 비진의 의사표시 여러분 자료 58페이지 첫 번째 이슈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만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비진 의사표시에 포함되는 거 일괄사직이라고 하는 거 일괄사직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나왔던 건 일괄사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를 마주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거 하나 있긴 있어요. 사직서라고 하는 것을 냅니다. 그래서 다 사직서를 내고 다시 그 회사에 그대로 입사한다. 요건 바로 비진 의사표시의 한 유형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괄 사직서를 냈다. 여기랑 같은 맥락인데 다 야 사표 써 해서 사표를 썼어. 그게 일괄 사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회사에 다시 입사를 했다. 그럼 그 앞에 있었던 일괄 사직의 의사표시는 뭐가 된다? 비진의 의사표시. 시험 지문에 점점점 비진의 의사표시이다. 그러면 일단 키워드 뭐라고요? 일괄 사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일괄 사직이라는 개념을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슈. 자,
이게 이제 다른 것과 다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불분명하죠. 그래서 비준인 의사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라고 하는 거. 상대방이 몰랐고 알 수가 없었으면 유효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세 번째 이슈. 자, 이렇게 비준인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어떻다? 준용하게 된다. 그 얘기는 대리인이 이렇게 대리권을 남용했을 때 본인에 대해 무효란 얘기는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고요. 그래서 오른편. 자, 복대리는 본인을 대리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리인이 순위인 때 각자 대리, 다음 법률이나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르게 된다. 그래서 각자 대리라고 하는 것도 소위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있으면 어떻다? 대리권 소멸하게 된다. 사성파,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선고. 이것도 7년 동안 2번인가 3번 나왔어요. 답을 뽑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소멸 사유,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 다 똑같아.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인의 사성파, 복대리인의 사성파, 이런 것들이 바로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되게 된다. 자,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어떤 대리행위를 했을 때 법정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걸 틀리게 뽑았죠. 해서 자, 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이 이 사람이 뭐가 제한 능력자가 됐을 때 본인이 취소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또 다른 법정 대리인이 이 사람 행위를 취소하는 것도 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답은요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무효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스톱. 자, 같은 시험 문제 무효 얘기 나오면 꼭 기억할 게 뭐라고요? 추인이라는 개념을 자꾸 떠올려야 돼. 무효인 법률행위 전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무효임은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일정한 경우에 장래돼서 그것은 유효한 것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정 허위 표시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두 가지가 주로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건 두 가지 이슈가 되는 거죠. 항상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는 어떤 식이야? 소급해서 유효가 되게 된다. 이딴 식으로 장난을 치게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가 가등기 얘기 해서 1번 자,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민법 138조 얘기인데 몰라도 돼. 104조와 관련되어 있고요.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은 불허가 처분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된다. 자, 통정 나와 있죠? 자, 무효 나오게 되면 추인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 통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 통정이라는 게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통정을 허위 매물을 추인을 했을 때 추인한 때부터 어떻다? 유효가 되게 된다. 맞죠? 추인한 때부터 다 유효가 되게 된다. 소급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유효가 되는 건 언제라고요? 자, 유효가 이 무효인 법률에서는 애초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5번 적극가담 나와 있나요? 무조건 뭐가 된다? 민법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걸려서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자, 요거 4번 지문 하나 설명 들어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뭘 하게 된다? 바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을명의로 하게 됩니다. 자, 가등기. 자, 이제 됐어요. 그러면 갑이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아먹든 간에 을은 본등기를 통해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런 경우 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지금 얘랑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지금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했다가 요거 무효. 자, 해지하기로 했어. 그래서 가등기는 돼 있는데 실제 법률 관계는 뭐가 됐어? 다 나가리가 돼버린 거야. 그럼 을명의 가등기는 뭐가 된다? 현재 무효가 되게 된다. 근데 이 부동산을 누가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병명의로 가등기를 또 할 수가 있을 텐데, 원래대로 치면은 기존의 을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를 한 다음에 정 명의의 가등기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그 말소 등기하고 하면 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자, 이거 재활용하기로 약정을 하자. 그래서 애초에 을 명의의 가등기가 2010년도에 있었다고 치고 어찌어찌해서 2019년도에 이 무효인 등기를 병명의로 이전 등기 형식을 통해서 유용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2019년 요때부터 다 이것은 유효한 등기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좀 쉽게 구성하면 통장한 허위 의사표시를 가지고 쟁점,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소급해서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이는 무조건 출제 쟁점이 뭐라고요? 소급해서 유효,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효에 관한 설명 틀린 건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 틀린 건 하면 항상 문제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요? 무효 나오면 항상 추인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시고, 이건 뭐가 된다? 장래효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 무효 뜨게 되면, 문제에서 무효가 뜨게 되면 추인이라는 개념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건 뭐가 된다? 장래효. 해지도 장래효였었죠.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의 기한의 도리도 장래효.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원칙적으로 장래효,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효. 그 다음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했을 때부터 해서 이렇게 가져서 답은 4번이었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꼭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추 3 나와 있죠? 추 3 들어가면 어떻다? 자,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한 10 나와 있죠?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경과가 되면 더 이상 어떻다?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법정 대리인이, 자,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했다. 항상 이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깔아주죠. 그래서 물론 이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도 당연히 더 이상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고요. 아까 했던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권자가 자신의 채무자 이해 보류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했다. 이게 뭐야?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지.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법정 추인이라고 부르게 된다. 취소권자가 뭘 요구를 했다. 유효를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게 되면 어떻다? 이걸 법정 추인. 요거 틀리게 뽑으려면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하게 되면 이건 법정 추인사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에서는 포인트가 뭐라고요? 취소권자가 이 법률행위가 유효임을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법정 추인.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해서 이건 전부 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조건, 기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자, 하나, 둘, 셋, 세 개 외우셔야 되죠.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정기해능이라고 하는 거. 정지 조건, 자, 예자, 기성 조건이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자, 이게 첫 번째 이슈. 자, 두 번째, 무효인 법률, 자, 조건부 법률행위 등에 있어서 무효 관련해서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 세 번째 이슈. 자,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자, 조건 성취되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칙적으로 다 장래돼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따르게 될 것이고,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소멸하게 될 텐데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장래효. 여기까지. 다시 갑시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슈가 정기해능 들어가면 뭐야? 유효. 소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게 된다. 이게 제일 유력하고, 두 번째 이슈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죽여주면 100만 원 줄게라고 했을 때 사람 죽여주는 불법 조건만 아니라 100만 원 줄게까지 전부가 뭐다? 다 무효가 되게 된다. 세 번째 이슈 원칙적 장래효라고 하는 거. 그 외에 나머지 조건부 권리 등거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확률상 정기해능은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새로운 문제가 나와서 틀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무난하게 빼주는 그 문제를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기한에 도래가 미적인 권리 의무도 처분하거나 담보물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할 것. 특별히 의미 없어요. 기한이라는 것은 앞으로 조건에 비해서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것을 뭐라고 한다? 기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 되면 자동차 한 대 사줄게. 이게 시기부 법률 행위, 시기부 증여계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 권리 팔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큰 의미 없고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수정되고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 이익을 해야 할 수는 없다. 중요치 않아. 그래서 일단 이 파트에서는요. 조건 기한 나오면 기한 다 버려요. 그냥 조건만 갖고 쇼부를 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험장 가면 겁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나가리.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됐다. 이걸 뭐라고 한다? 기성 조건. 그것이 정지 조건. 정기죠. 그럼 어떻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다음 몇 번? 4번에서 가장 무난하게 구성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죠? 더럽게 쉬워요. 더럽게 쉽게 뭘 쉬워?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시험 볼 때. 그 욕 나오는 파트가 조건 기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쟁점 외워서 가야겠고요. 다섯 번째,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기를 의사를 표시한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소급효. 원칙은 뭐가 되는데? 장래효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다 소급효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 그래서 순서 확률 높은 것부터 외우셔야 돼. 정기행. 그게 문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올해 시험이 어렵게 나올 거 가지고 내가 물론 어떻게 하냐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동안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다 제가 보기엔 쉬웠어. 나는 이제 몇 년 했으니까 겁나 쉬워. 근데 전국에 85% 90%가 다 나가 떨어져. 그럼 90% 개쓰레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문제가 계속 어려웠나? 근데 10%씩은 날라리 또 붙는다니까? 뭐냐면 내가 붙으면 쉬운 거고 내가 떨어지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쉽고 어렵고는 아무런 판단을 못 합니다. 수능도 통제를 못 해요. 쉽게 낸다고 했다가 사실은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등등등. 해서 하여튼 몇 가지 이슈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정기 해능 관련해서 답 4번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부합하면 그냥 일단 논리 구조가 이게 돼. 꿩도 먹고 알도 먹고야. 논리 구조가 꿩도 먹고 알도. 꿩을 잡았는데 알이 들어가 있었다. 그럼 이제 그거까지 날로 먹을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부합이라고 부르게 된다. 일단은 부합 얘기를 하려면 부동산 개념부터 봐야 돼. 먼저 토지 부동산이죠. 건물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수목 부동산이죠. 농작물도 뭐가 된다? 부동산이 되게 된다. 이걸 외울 게 아니지. 안 움직이잖아. 수목이나 농작물이. 바람이 흔들리는 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흔들린 거고. 다시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수목과 농작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동산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일단 부합 얘기는 이렇게 가는 거죠. 토지를 기준으로 먼저 보게 되면 토지 위에 아무 권원 없이 농작물이나 수목 등이 재배가 되면 토지 소유자 것이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합이라고 부른다. 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하고 동산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시골에 주유소 같은 걸 하나 만든다 싶시다. 그 밑에다 기름 탱크 겁나 큰 거 심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토지 소유권에 동산의 소유권이 부합하게 된다. 그럼 토지 부합 안 하는 거. 건물은 부합하지 않는다. 건물은 어떻다? 부합하지 않는다. 남의 땅에다 불법적으로 건물 지었을 때 불법적으로 건물 지은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걸 우리가 원시 취득이라 부르죠. 두 번째. 지금 부합하지 않는 게 건물. 그래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수목이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다?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건물에 달라붙게 되는 거. 임차인이 뭔가를 달라붙게 한다. 그러면 어떻다? 당연히 임대인이 그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게 원칙.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합.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건축 자재 시멘트 얘기 나오잖아. 시멘트나 건축 자재는 어떻다? 부합하게 된다. 어떤 건물에다가 누가 임차인이 시멘트나 건축 자재를 달라붙게 한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시멘트 또는 건축 자재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부합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되겠습니다.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건물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이다. 그래서 고종사,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이건 부합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임차인은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오른편. 2번 지문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식대된 수목이라고 하는 거 토지의
부합하지 않는다. 뭐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가 토지 소유자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 재밌는 질문 나왔었죠.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서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오른표. 자, 이건 민법 얘기. 임대차에 가야 되죠. 갑이 있고요. 임대인입니다. 을이 뭐가 된다? 임차인이 되게 된다. 자, 그런데 우리 계약법 파트에서 임의규정 얘기할 때 한번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 동의 없는 임대차. 우리 민법에서는요, 임대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동의 없는 임대차에, 전대차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민법 조항은 임의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을과 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 없는 임대차를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넣게 되면 동의 없는 전대차를 했을 때 이때 어떻다 해지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병원과 이렇게 특약 없이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전차인 병원 갑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었죠. 그래서 얘가 나무 심었으면 당연히 권한 없이 토지에다 나무 심은 거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것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차인, 동의 없는 전차인 병은 갑에 대해서 그 나무의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최고 문제 답이 됐었고요. 자, 저당권 설정 계약 관련해서 저당권의 효력범위 더럽게 중요하지 안 나올 때가 예는 드물어. 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당권의 효력범위. 이건 틀리면 진짜 내년에 시험 보지 마요. 해서 이거는 무조건 알고 들어가야 돼. 자, 확률 제일 높은 게 저당권의 효력범위 81페이지 가서 보게 됩니다.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부합물 종물에 효력이 미치게 된다. 내가 경매물건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을 낙찰을 받았다면 등기부에 표시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 위에 달라붙는 것들 다 한꺼번에 소유권 취득한다. 이걸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효력이 미친다. 약간 응용 들어가면 자,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 토지 임차권 지상권에도 다 건물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해서 가볼까요?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뭐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을이 여기다가 Y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된다. 그래서 Y 건물을 담보로 해서 병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준다. 자, 을이 돈을 안 갚으니까 병이 뭘 한다고요? 저당권을 실행해서 갑을 병정이라는 사람이 이걸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정은 건물 소유권만 낙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의 존립을 가능했던 임차권도 다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길고 복잡스러운 얘기를 자, 줄여서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 요거랑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게 건물 전세권도요,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제일 이제 저당권의 효력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지. 저당권 실행을 하고 나서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게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뭐라고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차임채권에 대해서도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여기서 살 붙일 거. 저당권의 효력,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이 민법 조문은 임의 규정이고 당사자 간의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바로 지금 될 텐데, 자, 요 이제 약정을 하면 등기하지 않더라도 자, 미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등기해야지 외부의 공시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5번 정당권 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자, 경작, 재배 등 농작물,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것들 이제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두 가지 이슈. 요거 이제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쟁점 삼을 수 있는 게 시멘트 건축자재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합하게 된다. 건물 소유권에 부합한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선의 무과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시멘트 소유자가 자, 시멘트 소유자가 야, 네 건물에 내 시멘트로 도배해서 너가 이익을 얻었네, 손해배상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 라고 했을 때 건물 소유자가 선의 무과실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면 어떻다? 건물 소유자한테는 시멘트 소유자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한 문제 더 가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자, 여기서 쓰라할 때 한번 소리 하지 말고 일단 답이나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 얘기. 자,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70 몇 페이지? 7페이지 가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주제. 원래 이제 일반적인 지상권은요, 약정 지상권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그 지상권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근데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법정 지상권은요, 등기 없어도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 관습상 법정 지상권. 자, 두 개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 공통점은 등기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 될 테고, 차이점이 되는 쟁점은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은 철거 특약이 있더라도 당연히 어떻다? 무효이기 때문에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지상권의 이전이라고 하는 거, 지상권의 양도 양수 관련해서 볼까요? 자, 이렇게 가십시다.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지금 갑이 X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을이 여기다가 Y 건물의 소유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을이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자, 병이 자, 얘한테 Y 건물을 만약에 샀다. 그래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병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법정 지상권은 이전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에 비해서 이 Y 건물을 경매를 통해서 갑을병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매각등을 완납한 때 Y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테고, 법정 지상권 이전 등기 없더라도 같이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 정도. 한편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물권이니까 토지 소유자가 꺼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정도. 자,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자, 지금 법정 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나머지 민법 요건을 충족하면 저당물의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해서 1번 오른편,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을 당연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설명드린 케이스. 그래서 따로 법정 지상권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3번이요.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 지상권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갱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일단 얘는 유보 어려운 지문이니까 배제. 자, 4번 지문. 건물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했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시행돼서 자, 시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해야지 법정 지상권 취득권. 이거 틀렸죠? 아까 갑을병정 얘기야. 자,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의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낙찰받은 경락인은 따로 이 법정 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하자고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매각 등을 완납하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때 법정 지상권도 다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자, 그래서 자, 등기해야지라고 해서 얘를 틀리게 구성을 한 사례. 5번 해서 관성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동일한 소유의 건물 토지가 매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되었지만 철거 특약이 있다면 관성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큰 쟁점 안 되고요. 해서 자, 하여튼 법정 지상권 관련해서 이전 등기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요거 쟁점 꼭 하나 기억해 주시고, 전통적인 출제 영역에서는 저거죠. 법정 지상권자가 됐든 지상권자가 됐든 토지 소유권 바뀌었을 때 바뀐 토지 양수인이 자, 지상권자도 꺼지라고 소유물의 토지 반환 청구 등은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갑니다. 해서 답은 4번을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건물 소유권에 관한 중간승약 등기는 실체 관계가 합치되면 유효하다 해서 다시 갑시다. 이건 뭐랑 착각을 유도자 출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우리가 허가구역 내 중간승약 등기는 뭐가 된다? 강행규정 위반돼서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중간승약 등기는 뭐가 된다?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2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자, 모두 생략 등기.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실체 관계 합치가 되면 얻어서 절대적 가까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 이렇게 갑니다. 이때 문제 구성할 때 모두 생략 등기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위법하다. 그럼 맞습니다. 일단은 과정은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근데 실제 등기가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다?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보게 된다. 기존 건물이 멸시로 건물이 신축이 됐을 때 기존 건물에 관한 등기, 신축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해서 표제비 등기라고 하는 건 어떻다? 유용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야? 자, 그 등기 외에 Y 건물이란 등기수가 존재했는데 실제 Y 건물이 있다가 사라져버렸어요. 멸실됐어요. 그럼 멸실 등기를 하거나 나중에 딸을 놓치게 되면 말소 등기를 통해서 지워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다가 등기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똑같이 Y 건물을 지어 올린다고 해서 기존의 등기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을 때 저당권 소멸한다. 이거 틀렸죠? 제일 쉽게 나오는 주제. 자,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아야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근데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았는데 이 등기가 누가 가라로 사기를 쳐가지고 자, 훔쳐갔어. 그러면 나는 이제 소유권이 그냥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말소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그렇다고 내 소유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저당권 등기라고 하는 거 불법 말소가 됐다고 해서 저당권 자체가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4번을 틀리게 뽑았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등기 추정 요경인데 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등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네,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